그냥 손으로 할게요. 예. 잘 보여줄까요? 이게 이제 60mm짜리인데 파세 대여리어 정도까지 들어가면 이 정도 한 5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기억이 좀 비교적 튼실한 편이고 표준 체형 한 175 정도의 약간 좀 건장한 이런 사람들 보면 한 4.5에서 50M 정도의 깊이가 파세 대여리어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변분이 있든 협착이 있든 제가 사실 척추 질환을 판단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이 트리 조인트 컴플렉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척추 디스크 면이 있는 요거 하나하고 양쪽 뒤에 있는 이 파세 두 개의 면을 합쳐서 보통 트리 조인트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 공략침이나 사동약침처럼 어떤 염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야 될 때는 어떤 특정 근육을 전제로 해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제 관절적으로 약침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화면이 잘 보여질지 싶은데 보통 이제 기준점을 잡을 때 예를 들면 뭐 PSIS가 있으면은 이 정도 위치 이렇게 골성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극돌기 있으면 극돌기 사이사이에다가 하나의 기준점들을 잡죠. 그래서 뭐 5S1 그다음에 4-5 정도 이렇게 보면 아까 엑스레이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도 있는데 이 극돌기를 찍는 게 아니라 그 간을 전제로 해서 바깥쪽으로 약 한 2에서 2.5cm 정도 바깥이 파셋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화면을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관점보다도 특히 깊게 심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 손에 니들링이 비교적 잘 되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직접 이렇게 막 찌르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환자분들 오게 되면은 신경 치료한다고 표현을 해요. 환자분들한테 신경 치료. 그러니까 신경 직접 우리가 불러가는 관점은 아니지만 이게 38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소독관 부분에다가 들어갈 때 이 니들링 하기가 되게 좀 수월한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죠. 이렇게 꽂아놓고 괜찮으시죠? 그렇게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 가지고 막 하다 보면 특정 근육을 놓을 때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하는 경우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심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은 먼저 이제 바늘로 리들링을 하고 조금 더 밀어넣죠. 더 밀어넣고 지금 7.4 들어가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동침 알러지 반응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1cc 정도를 다 넣는 거 이렇게 약간 또 뻐근한 느낌 좀 있으실 텐데 그죠? 기본 별 그런 느낌 없어요. 아 그래요? 이제 오른쪽이 뭐라고 했지? 요거는 CTX. 네, CTX. 이런 정도.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밀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좀 있는 경우는 방금처럼 이렇게 살짝 터지는 경우일 텐데 저항이 없게 잘 들어가게끔 놓으면은 좀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는 기본 타겟은 파세 조인트를 기본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잘 보여질지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건데
허리에서의 구조물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PSIS를 포인트를 먼저 찍어놓고 그 다음에 양쪽 극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디스크 변변이 있는 경우라면 파셋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L45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되는 에어리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놓는 거죠. 그래서 스위트 봉독 같은 경우는 소형 약침하고 한 5대5 정도로 믹스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7.4 같은 경우는 아마 자극이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아서 한 자리에 거의 한 1C 정도는 전제로 해서 표현하는 거고 스위트 봉독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다가 0.5 내지는 0.25 정도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병변이 있을 경우에도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협착이 있을 때도 하게 되고 이 협착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안쪽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60mm짜리를 꼭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60mm짜리 같은 경우는 29게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감은 있어요. 그래서 60mm짜리 놓으면 아까처럼 한 1, 2cm 정도 남는 편이어서 난 정말 파세트에다가 이걸 놔야 되겠다 싶으면 60mm짜리 쓰셔도 되는데 대개는 한 38mm 정도 4cm짜리에다가 놓으면서 조금 피부를 눌러봐 가면서 해주는 방법도 괜찮고 38mm 보실까요? 그 다음에 천장 마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I 조인트 그러면은 되게 큐브에다가 막 놓고 마는데 엄연하게는 이 관절의 의미는 이 PSIS를 기준으로 해서 요 에어리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침을 시술하려면 여기서 이제 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타딘만 바로 소독을 하긴 되지만 화면이 보여지나요? 이 방향으로 해볼까요? 네. 보여요? 화면에? 네. 그래서 네. 이 PSIS를 시점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찌를게요. 그래서 좀 신부 시술을 하려면 이제 깊게 해놓고 여기다가 약침을 쓰는 거예요. 가끔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에어가 들어가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 사이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 약간 에어가 들어간다 한들 별 무리는 없고 그 다음에 혈관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는 여기서 표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블리딩이 되는 경우일 때는 다시 빼고 살짝 자리로 옮겨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약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경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락 개념을 놓고 볼 때 어떤 특정 근육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처럼 이제 일체형의 바늘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해놓고 보면 관절이 있는 그 에어리어까지 들어가는 게 약침부학에서 경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깊이를 놓고 봤을 때 난 이 파셋을 정말 후배 파야 되겠다 싶으면 60mm를 쓰는 거겠지만 대개 4cm짜리 38mm 정도의 니들이면 웬만큼의 신부 구조들은 다 컨택이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구조물 중에 하나가 L5 트랜스버스 프로세서에서 일림으로 넘어가는 이제 일리오룸바 리거먼트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리아 크레스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일리아 크레스트가 거의 컨택이 되는 정도까지 놔주면 여기가 이제 일리오룸바 리거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서의 대표적인 신부 구조물을 놓고 보면 이 SI 조인트, 그 다음에 파셋, 그다음에 일리오룸바 리거먼트 이런 정도를 신부로 쓸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동약침을 전제로 하게 될 때는 제가 사실 처음에는 스위트 봉독을 그대로 해서 1만 대 1 정도니까 보편적으로 크게 부작용은 없는데 신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자극감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제가 정말 건강한 남자분이었는데 스위트 봉독을 이제 신부 시술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를 차에서 이렇게 헛구역질 왜 가고 왜 그랬는지 싶었지만 저한테는 침 맞고 나서 차에서 30분간 헛구역질 했다고 그 말 듣고 이게 좀
스위프트 정도 1만 대 1 ECC는 좀 세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경험을 했죠. 그래서 깊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안점이 뭐냐면 소독을 좀 잘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멸균 글러브지만 시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일회용 멸균 글러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단가가 한 50원, 60원 이 정도밖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완전 멸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술을 해야 되는 그 기존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좀 클린하게 쓰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장갑은 여러 번 쓰기 좀 어렵고 손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피부처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장갑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들한테 신경치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대개는 바늘 4개에서 한 6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고 포타딘 요거가 2개 들어있는 게 한 120원 정도 하나에 그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38mm 니들이 하나에 한 50원 꼴 정도. 그러니까 약침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그 룰이죠. 클린 니들을 적용한다고 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 그 약침을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추를 조금 잘못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의미는 한 포인트에 침 하나씩 놓는 거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척추 질환을 치료를 한다고 놓고 보면 한 자리에 이 니들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다 찔렀던 거 이쪽에다 찔러고 옮겨가는 거 하는 부분들은 되게 그냥 인트라머슬 근육에다가 침을 놓는다라고 하는 관점이지만 여기 침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바늘을 한 자리에 한 포인트씩 해도 전체적인 들어가는 이 재료비는 300~400원을 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디스크 패솔로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피부에다가 조금씩 찔끔찔끔 놔가지고는 별로 큰 답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심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심부로 들어가는 약침의 기본 단위는 스위트 봉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cc 정도 되는데 그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 사실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성은 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조절을 하는 편이고 초기 1차 치료 때는 스위트하고 소염하고 1대1 믹스를 해서 한 1cc 정도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단계를 올라가게 되면 한 자리에 이제 그러니까 양쪽 4군데를 놓고 보면 한 2cc 정도를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간격은 이틀 간격으로 하게 되는 경우고요. 비슷하게 목 쪽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목 같은 경우도 목은 그냥 미들링만 좀 이렇게 해서 윗돌이 벗어주시겠어요? 윗돌이 벗었을까요? 네네. 힘드세요? 아니, 옆으로 뭐, 놓으시겠어요? 네. 어떤 형태로 볼까요? 저쪽 보시면 돼요. 목에 그 사동맥 쓰셔도 됩니다. 목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고가 상태에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누울 때 오른쪽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바닥에 닿으니까 딱딱해가지고 아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편해졌습니다. 가슴으로 안으셔도 주사 맞으신 거예요? 주사 맞으신 어디요? 거예요? 여기 등에. 그저 도침 지난번 네. 네.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MRI 사진 하나 넣었을 텐데 목 뺄까? 네. 이제 경추 질환은 사실 2군데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 뒤에 이제 뇌 후두 용기 부분하고 경추 7번 쪽이 이제 6번하고 7번 부분인데 이 MR 영상을 보면 이 누칼 리가먼트가 굉장히 비우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누칼 리가먼트 같은 경우는 팽팽하게 긴장이 되면 일자목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뇌 안쪽에 뇌압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을 잡을 때는 항상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하고 뼈 부착이 되는 부분들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허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관절이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목 같은 경우는 구조물 자체가 조금 더 좀 복잡하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경추 같은 경우도 1차 알코올 소독을 하고
이제 특히 경추 같은 경우는 이제 매선을 제가 두통 쪽에 많이 쓰는 편이고 그 외에는 사실 잘 쓰지 않는데 특히 뇌 후두윤기죠. 이 후두 라인을 따라서 붙어 있는 이 부분에서 경결들이 많이 심한 편이고 특히 경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누칼 리가먼트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6번, 7번 레벨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게 되는데 이 MR 영상을 보면 이 만성적인 경황부 경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비유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침을 써야 될 때도 거의 그 깊이를 타겟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돌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6번과 7번 레벨 사이 쪽으로 약침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경혈로 치면 풍부혈 정도 위치라고 봐야 돼요. 목은 되게 좀 아픈 편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봉침 쓴다기보다는 이제 윤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거 약침이 이 기제이면서 윤의 성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다가 약침들을 시술을 해주는 게 대체적으로 좋고요. 만약에 이 서비컬 패서로지겠죠. 경추 쪽에서 생기는 디스크 질환들이 있으면 이제 이 양상을 조금 더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약침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을 블록하는 기능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지점에서의 염증을 없앤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추 6번, 7번 레벨에서의 병변들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셋을 타겟으로 하게 되는데 척추 같은 경우는 이 갭이 아주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데 목 같은 경우는 조금 대략 접근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 때는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는 경우고요. 위치를 정말 촘촘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바늘로 찌르면 좀 저항도 심한 편이고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8mm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티큘라죠. 아티큘라 필라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정도 들어가다 보면 아마 컨택되는 느낌 있으시죠? 네. 네, 그 정도 위치. 그 니들 게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30게이지짜리고 3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황부 경직이 있는 경우들일 때는 이 누칼 리가먼트의 부착점인 이 경추 6번, 7번 사이, 그다음에 7번 T1 사이 정도 위치를 보고 그다음에 뇌 후두윤기상에서 부착되어 있는 이 지점들을 기점으로 해서 약침을 시술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병변들이 명확하면 사실 이 풍부혈을 뺀 나머지 대출혈 같은 경우는 동약침으로 활용을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이제 극돌기 사이입니다. 극간이거든요. 극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셋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보턴치가 충분히 좀 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누칼리가먼트라고 하는 부분은 인대 구조물에 있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경직이 유발이 되는 거를 약침학적인 의미로는 윤허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가먼트에 부착된 부분들은 통증을 조절할 때 자바약침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윤회 성질을 가진 부분인데 제가 그 사동약침을 정의를 내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동약침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작용되는 게 뭘까라고 보면 활혈과 행기 그다음에 파워 작용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전제는 되고 염증을 없애는 작용은 분침보다는 좀 약하지만 다른 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약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시면 사동약침을 가지고 먼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침이 어떤 강한 임팩트를 유발을 기대를 한다면은 거의 깊이 이게 38mm 거의 다 들어가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 터치가 가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치가 가능한 지점에서 약침을 시술하는 건 결국 경소가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약침을 선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제를 쓸 거냐 기제를 쓸 것인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약침 이걸 아마 26게이지짜리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건 26게이지짜리로 뚫고 들어가서 그냥 추출하는 정도 쓰고, 바늘은 바늘대로 별도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6게이지짜리는 빼내고 풀고 버리죠. 그리고 목 쪽에다가 CTX 좀 넣을게요. 네. 이제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된 부분일 텐데, 서비컬 파셋 에어리어로 이제 약침을 좀 놓을게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살짝 리거징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 되게 이게 바늘을 꽂아 놓고 혈관을 건드렸으면 얘네들이 뒤로 블리딩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좀 뻐근한 느낌 있으신가요? 약간 네. 약간 있죠. 아마 허리보다는 조금 더 뻐근한 느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동맥경상에서 시술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느낌은 비슷할 텐데, 뇌와 가까운 부분일수록 조금 더 바늘 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뇌 후두전기 쪽은 조금 자극감은 있어요. 그래서 사동약침 조금만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경추 6번, 7번, 그다음에 7번 T1 레벨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한 부위당 몇 cc 정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CTX가 0.23 정도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 등에다가 붙이가지고 이 패치 붙여놓으신 거 봤는데, 제가 신경치료라고 환자들한테 설명드리고 나서 이 자리는 이렇게 패치를 붙여드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좀 뺄게요. 이 마무리야 이제 간호사들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겠지만, 소독하고 나면 바늘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저를 처치하고 나면 대부분은 이런 패치를 붙여주는 데까지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받아도 될 만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필요하면 이런 영상들 보여드리면서 환자가 디스크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치료합니까? 라고 그러면 약침으로 치료하는데 이래 하면 안 되고 신경